네, 강프로입니다.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오늘 1% 빠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 공약도 나오고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뜨겁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죠.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도 이미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내용이 있고요. 이미 빌 게이츠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된 쪽으로는 사실상 원래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근데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까지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은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이것만 딱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피어 그룹도 있죠. SMR, 그렇죠? 이게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그렇죠. 뉴스케일 파워의 심볼이 SMR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도 강세, 그리고 약간 조금 주춤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남아 있어요. 딱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이 구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평선에 대한 위치, 그리고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주가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결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가를 공략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기술이 움직이기 전에 나왔었던 종목이 있죠. 그게 두산입니다. 두산이 정확하게 3월 달에 고가 돌파를 했고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쪽 구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한 움직임, 그리고 위에 뭐가 있었죠? 우리 기술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고가 돌파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을 가장 적은 폭으로 받은 종목이 두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산이 가장 먼저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이 갔고,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원전에서 지금 전통적인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후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될 겁니다. 이쪽에 대한 수급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나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사실상 수급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 기술에 대한 수급을 본다고 한들 중급 종목 중에서도 한 중소형급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의 수급을 보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보면 우리가 매집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줄어서 지금 1,900억 정도로 줄어 있어요. 한 달 동안의 외국인의 움직임이에요.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어저께도 반등을 하니까 개인이 엄청난 매물을 쏟아냈는데 이 구간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거래된 내역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매수했나요? 1,900억, 300억, 이렇게 2천억이 넘는 자금을 매수를 했습니다. 고가 구간에서 조금씩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손바뀜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걸 봤을 때 주가에 딱 적용을 해보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가 나와요? 매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구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왜 제가 우리 기술을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수급이 탄탄하고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술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구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면 우리 기술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지막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충분히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DI나 그런 종목은 다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을 먼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한 이후에 매수 그리고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14%, 26% 이런 정도의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원전 관련된 내용을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여전히 고가 돌파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그랬을 때 14.7%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점, 그리고 연결되는 게 이제 우리 기술이죠. 두산을 매매하고 나서 바로 진입을 한 거고 그런 결과 23%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런 구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 각을 잡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끌고 가는 종목이 있는지 뒤에서 밀어주는 종목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원전은 앞에서 끌고 가는 건 SMR,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는 여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기술은 어때요?
당연히 조정을 받았었던 그 구간은 그쵸? 우리 기술 딱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던 구간은 당연히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발생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구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수익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런 구간이 완성이 되면 그쵸? 우리 기술과 같은 이런 수익을 내가 꾸준하게 낼 수 있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2주가 채 걸리기 전에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전은요, 원래부터 전통적인 급등주 테마입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장주, 성장 테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정부 정책의 방향 또는 대기업의 투자. 지금 원전은 두 가지 모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기술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가 있지만 기간을 좁혀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가격을 보고 확인을 하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YC나 그런 종목도 있고 원익 QNC,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고가 돌파 종목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태성 같은 종목군들도 검색을 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6월 3일 날 정확하게 태 공략한 내용이 있죠. 그랬을 때 수익은 50%.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6월 12일 날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맨 첫 번째 매수를 한 거는 여기입니다. 5월 23일 8시 51분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고가 돌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고가 돌파에 대한 이해는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시세를 토대로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평선과의 이격 또는 그쵸? 배열도를 어떻게 내가 구분짓고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쵸? 2주가 채 걸리기 전에 20%씩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원전은 지금 재료나 테마성이 너무 짙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재료가 탄탄하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요, 진짜 이겁니다. 성장 테마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진짜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근데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 원전 말고는 사실상 없어요. 근데 거기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기존에 있었던 대형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거죠. 이건 짓기도 쉽습니다. 물론 기간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자.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기술만 볼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를 함께 봤을 때 내가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2주 안에 모두 다 정리가 되죠. 이 내용도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의 변동성, 그리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동성이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매매를 할지를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으로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 먼저 보고 그 다음 좋아지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보자. 근데 우리 기술은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